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형태가 틀린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형태를 수정하고 다듬어내야 그림의 실력도 늘고요. 내가 그리는 작품의 표현도 훨씬 멋있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수채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풍경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요. 붓을 이용해서 가볍게 명암의 표현을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생김새는 일반 연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필과 동일한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 잘 풀어지는 연필 수채화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진행시켜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울기를 가볍게 잡으면서 대상이 들어갈 위치와 구도를 간단히 체크를 해 볼게요. 건물의 위치와 지붕의 기울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건물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 볼게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건물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비율을 체크를 하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큰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기울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서 그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풍경에 사실적이고 안정감 있는 형태가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좌측으로 좁아지는 소실점의 기울기를 찾아볼 수 있을 테고요. 세로선은 모두 수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좌우로 모이는 이 점 투시의 풍경 그림이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앞쪽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형태 구조도 함께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비율이 잡힌 이후에 세부적인 형태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확한 비율과 구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형태를 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열심히 스케치를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치가 틀어졌거나 크기가 너무 작아졌다든지 혹은 크기가 너무 커졌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비율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율 그리고 투시에 맞는 기울기의 체크를 먼저 정확히 한 뒤에 세부적인 형태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으로 모이는 큰 기울기 체크를 했고요. 우측으로도 기울어지는 기울기가 서로 만나는 형태로 소실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연필로 가볍게 명암 표현을 하면서 형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세부적인 형태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를 잡으면서 가볍게 명암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자동차의 가장 특징이 되는 바퀴의 어두움 형태를 잡고 있어요. 바퀴와 바퀴 사이에 이런 간격과 바퀴가 떠있는 간격의 비율이 굉장히 형태적으로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아래쪽에 생기는 어둠의 그림자도 함께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런 헤드라이트는 자동차의 특징을 전달시켜주는 가장 포인트적인 요소이니까요. 정확하게 형태를 관찰해서 스케치를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선의 강약을 가볍게 표현을 해주면서 형태적인 특징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자, 스케치에서 형태가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형태가 꺾이는 모서리와 구조가 시작되고 끝나는 끝맺음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형태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형태를 열심히 그렸어도 이미지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앞쪽에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자동차의 표현을 정확하게 스케치를 했고요. 자, 물체의 그림자 표현은 항상 물체의 형태와 함께 진행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림자의 표현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림자는 물체의 입체감을 마무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꼭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선 느낌을 정확히 살려가면서 건물의 스케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선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스케치를 해주셔야 전체적인 풍경의 이미지가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틀려도 괜찮겠죠.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연필로 진행하는 스케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형태가 틀린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틀리고 어색한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린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형태를 수정하지 않고 틀린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형태를 수정하고 다듬어내야 그림의 실력도 늘고요. 내가 그리는 작품의 표현도 훨씬 멋있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지붕에 생기는 그림자의 명암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좌우의 기울기는 지속적으로 함께 체크를 하면서 기울기의 투시가 어긋나지 않도록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작은 형태에만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좌우의 균형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체의 큰 기울기가 틀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항상 형태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너무 작은 디테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앞쪽에 풀이 들어가겠네요. 이쪽에 풀 스케치, 나무 스케치는 선의 느낌을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너무 정형화된 표현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의 강약 느낌을 살려주면서 잎사귀의 느낌을 만들어 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어색한 나무의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자의 형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둠의 표현을 정확히 잡아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 느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앞쪽의 나무보다 뒤쪽의 나무는 조금 키가 작게 표현을 해주면 거리감의 표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자, 뒤쪽에 있는 차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창문의 비율과 라이트의 위치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창문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자, 창문의 위치가 그려졌다면 다음은 라이트의 위치를 그려주시고요. 자, 뒤쪽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스케치를 강하게 잡지 않아도 괜찮겠죠.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에 있는 물체보다 멀리 있는 물체는 조금 약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뒤쪽 자동차가 색감이 더 어둡기 때문에 명암의 표현을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자, 이쪽 건물 앞쪽에 약간 잡초의 느낌이 있습니다. 풀의 느낌도 자유로운 선의 느낌으로 선의 강약을 강조해 주면서 풀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작은 형태이고 복잡하게 얽힌 풀의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태를 그려준다는 느낌보다는 형태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는데 대상이 가진 표현은 선의 강약을 통해서 전달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보이는 형태보다 약한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진행해 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뒤쪽에 있는 건물의 표현은 살짝 명암만 잡아서 약간 실루엣의 느낌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앞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쪽까지 너무 과한 표현이 진행이 되면 표현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앞쪽 근경과 원경의 톤 차이가 섞이게 되면 풍경의 입체감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면서 가볍게 명암의 톤 차이로 뒷부분의 건물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뒤쪽에서는 선의 느낌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가볍게 명암의 차이로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 쪽에서는 선이 너무 강하게 튀게 되면 그만큼 시선을 더 끌기 때문에 풍경 특유의 이런 원근법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풍경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깊이감 있는 거리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강하고 날카로운 선의 느낌을 냈다면 뒤쪽으로 갈수록 선의 느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깊이감 있는 공간 표현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늘에 전선이 지나가는 선의 느낌도 추가를 해볼게요. 선의 느낌은 자연스럽게 선의 강약이 조금만 전달될 수 있게끔 살짝 선의 느낌을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삐뚤빼뚤한 선의 느낌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암의 표현을 붓을 이용해서 한번 수채화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 작은 사이즈의 수채화 붓을 이용해서 번지기 느낌을 살짝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수채화 표현을 할 때 진행하듯이 물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색감의 번지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덧칠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하기의 농도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붓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의 색감 차이와 형태의 표현을 더 정확하게 다듬어 주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해요. 색감이 훨씬 더 어두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림자의 느낌들을 큰 붓질로 흐름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강한 그림자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강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둠만 잡아줘도 입체감이 훨씬 더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수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재밌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느낌 있는 작품의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됐어요. 연필보다 훨씬 부드럽고 연한 톤의 표현도 쉽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쪽 나무에서 잡히는 그림자의 어둠 흐름들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긴 잎사귀의 느낌이 날 수 있게 조금 작은 붓터치를 찍어주듯이 묘사가 같이 들어가게끔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이제 멀리 있는 자동차와 집의 어둠을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묘사를 강하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둠의 흐름만 크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제일 뒤쪽에 있는 아파트의 표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 느낌이 강하게 튀지 않게 가볍게 명암의 표현으로만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물의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멀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약간 흐릿하게 색감의 흐름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수채 연필과 붓을 이용해서 수채화 느낌이 나는 연필 풍경화를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